지난 시간 그 인적자원 활동에 대해서 내부 충원은 조직 내부에서 조직 구성원의 이동과 조직 외부로부터 수평적 이동과 수직적 이동을 이제 할 수 있을 텐데요. 조직 구성원을 방출하는 활동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적자원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원 내의 충원 및 그 외부로 방출하는 구성원을 외부로 방출하는 활동을 포함하는 그 활동을 얘기하는데, 충원 즉 외부에서 들어오든 타 부서에서 들어오든 충원은 역할의 요건에 맞는 그 역량과 동기를 지닌 개인을 식별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할과 개인의 적합은 안전하기가 어렵습니다. 더욱이 이제 처음에는 역할과 개인이 잘 적합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개인과 역할이 동시에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과 역할의 적합은 실제에서 동태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제1장 이제 우리가 제1장 인적자원금 자원금 통상적으로 내부 충원은 우리가 이제 수평 이동이나 수직 이동 이런 식으로 이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종업원 훈련과 개발 활동을 수반해야죠. 물론 타 부서에서 왔든 타 부서에서 수직적으로 올라갔든 간에 새로운 개발 활동을 수반해야 된다. 훈련과 개발은 현재 또는 미래의 역할 또는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훈련을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훈련을 개발하는 거에 대한 직무상 훈련을 우리가 on the job training에서 OJT라고 얘기하죠. 우리 OJT 한다고 우리 회사 내부에서 보면 OJT 교육을 이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얘기다. 직무상 훈련, 어떤 이제 내부 충원이나 수직적 또는 수평적으로 충원을 했었을 때 거기 직무상 훈련을 OJT, 즉 on the job training, 그리고 직무 외의 훈련, 이것도 OJT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off the job training이 됩니다. 그래서 훈련과 개발은 다양한 인적 자원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조직은 훈련 및 개발은 다양한 인적 자원을 하는데, 조직은 신규 종업원에 대해서는 입직 훈련이라고 OT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도 이제 새로 들어와서 또 새로운 과목을 맡았을 때 하는 그 훈련, 트레이닝을 입직 훈련, 다시 말하면 오리엔테이션, 여기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오리엔테이션 트레이닝, 이렇게 해서 OT라고 하는 입직 훈련을 실시하는데, 목적은 이제 신규 종업원이 직무와 직무 환경에 잘 적응해서 직무 성과는 물론 조직에서 계속 근무하도록 그 특성상의 업무를 알려주는 것이죠. 결국 종업원의 그 숙련과 지식을 보충하거나 새로운 직무에 준비하도록 해서 직무 성과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적 자원 보상은 종업원 보상은 조직의 중요한 인적 자원 활동이죠. 보상은 인적 자원 활동 중 가장 비싼 활동이고, 다른 생산 요소들을 고려하더라도 조직 비용 중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상은 이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적 자원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보상은 종업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일련의 대가를 의미한다. 그래서 조직은 신규 종업원을 유인하거나 인도하거나 기존 종업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임금이 다른 조직과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이 되도록 노력한다. 그렇겠죠. 다른 부서는 같은 입사일자고 또 그런데 급여가 조금씩 틀린다든지, 아니면 같은 업종인데 급여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난다든지 하는 것은
종업원들로부터 여러 가지 트레이닝 교육을 시켜놓고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는 빌미를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조직은 신규 종업원을 유인하거나 기존 종업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임금이 다른 조직과 비교해서 적정한 수준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게다가 이제 종업원이 직무 수행을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수행했는가에 따라서 임금의 차등을 둠으로써 종업원에게 동기부여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특별 보너스라든지 뭔가 좀 다른 봉투를 받아본 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임금의 차등을 둠으로 해서 종업원에게 동기부여를 하고자 함이고, 그 사람만 물론 다 똑같이 열심히 했겠지만 특별히 뭔가를 드러냄으로써 회사의 이익을 초래한다든가 그랬을 때는 경영자는 이러한 차별화를 두고서 종업원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게끔 하는 것이죠. 보상은 종업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일련의 대가를 의미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조직은 다양한 보상활동에 상당한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 보상활동 중 하나는 이제 직무 내용과 시장 가격을 고려해서 직무에 대하여 임금을 설정하는 것인데, 그러나 이제 때때로 종업원들은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더라도 동일한 임금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도 어떤 그 직무 보상에 대해 조금은 수정하고 이런 인적 자원 활동에 활용을 좀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직무 성과나 근속 연수와 같은 요인에 의해서 동일 직무를 수행을 하더라도 그 임금이 공정하고 일관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떤 성격 자체가 틀리다고 하더라도 너무 높은 급여라든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좀 방지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임금의 차이가 날 수도 있죠. 같은 동기인데도 임금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 부서가 어느 부서였는지, 그리고 팀별로 회사에 어느 만큼의 기여를 했는가에 따라서 팀에 대한 어떤 특별 보너스라든지 어떤 별도의 어떤 그 상여금을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 복지후생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복지후생에는 휴일 및 휴가, 연금, 건강 및 생명보험, 다양한 재산 형성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복지후생에는 이렇게 휴일 및 휴가, 연금, 건강 및 생명보험, 다양한 재산 형태의 프로그램이 있다. 그래서 개별 복지후생이 인적 자원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설계가 되어야 됩니다. 무조건 뭐 바로바로 차등을 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바로바로 없어질 것, 이번만 해당하고 바로 없어질 것 같은 그런 후생복지 같은 거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적자원 인적자원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인적자원 관리가 당면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는 작업상 이유로 발생하는 질병이라든지 부상 또는 사망, 인적자원을 유지하기 하는 데서 인적자원 관리가 당면하는 문제 중 하나는 작업상 이유로 발생하는 질병이라든지, 뭐 화학제품에 지속적으로 화학제품을 흡입해서 생긴다든지, 아니면 부상, 회사에 포장을 한다든지 해서 생기는 부상이라든지, 또는 제조업체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사망,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전하지 못한 근무 환경과 종업원의 행위를 식별하고 체계적으로 교정하는 시스템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상당수 그러니까 질병이나 부상, 사망은 정말 사회적인 문제에서도 되게 각별히,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것들을 되게 발생하지 않게 이걸 교정하는 시스템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업원의 안전 보건은 인적 자원 기능이 통상 책임을 지는 분야입니다. 당연히 수행하는 직무에 따라서 안전 및 보건의 중요성이 크게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광산 업무라든지 건설, 목재 같은 업종은 매우 위험하지만 보험 영업사원이나 사무직, 서비스 등은 비교적 안전한 직업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는 상당한 경제적 비용과 신체적 장애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한 직무에 있어서도 안전은 중요한 이슈이다. 따라서 직업상 발생하는 사고나 질병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안전 프로그램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상당수의 근로자들은 다른 근무 시간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트타임이나 교대조, 그리고 자율 출퇴근, 플렉시블한 그 워크아워에 속한 근로자들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근무 시간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조직의 필요성과 개인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근무 시간대는 신중히 이제 설계돼야 되고요. 여기요, 상당수의 근로자들은 서로 다른 근무 시간대를 가지고 있죠. 파트타임이나 교대조, 시프트 워크라고 그러죠. 이게 1조, 2조, 3조, 3교대 근무라든지 4교대 근무라든지 뭐 이런 교대조, 시프트 워크, 그리고 이제 자율로 이제 출퇴근하는, 그러니까 플렉시블한 워크스, 거기 부류에 속한 근로자들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근무 시간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른 근무 시간대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조직에서 개인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근무 시간은 신중히 설계돼서 실행돼야 된다는 것이죠. 통상 근로자들이 야간조 교대를 회피하는 경향이 많죠. 그래서 근무 시간 관리는 인적 자원 관리의 또 다른 어려운 업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뭐 활동들 사이의 연계성, 지금까지 그 주요 인적 자원 활동들을 개별적으로 논의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인적 자원 활동들이 서로 높은 연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게 모든 사람들이 야간 업무를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물론 모든 사람들이 정상적인 주간 업무를 원하지만 그렇다고 야간 업무를 아주 다 싫어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별개로서 요즘에는 이제 하도 그 개성 있는 사회를 살다 보니까 이런 그 인적 자원 활동에서도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뭐 야간 근무에 대해서 그것을 뭐 터부시한다든지 그것을 별로 이렇게 거부하는 그런 입장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적 자원 활동의 다음 것으로 보면 노동의 이제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활용하는 데는 점차 종업원들은 다양한 그 베네핏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상받는다. 그렇죠, 그죠? 복지후생에는 휴일 및 휴가, 연금, 기타 다양한 재산 형성 프로그램 등이 있고, 개별 복지후생이 인적 자원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설계되고 관리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적 자원을 유지하는 것은
아까 인적 자원의 유지는 이제 당면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는 작업상 이유로 발생하는 질병, 부상 또는 사망이 제일 그 유지를 방해하는 것이죠. 종업원의 안전 보고는 인적 자원 기능이 통상 책임을 지는 분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광산이나 건설, 목재 같은 그 업종은 매우 위험하죠. 그래서 보험 영업사원이나 사무직, 서비스직은 이제 뭐 여기에 비한다면 상당히 그 안전한 직종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직업상 발생하는 사고나 질병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안전 프로그램이 수행되고 있다. 보통 이제 우리가 8시간 근무를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그 근무 형태가 있습니다. 파트타임이라든지 시프트 워크, 그래서 교대조, 아까 말씀드린 교대조, 뭐 이러한 그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근무 시간대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조직의 필요성과 개인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근무 시간대 신중히 설계되고 실행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간 근무를 회피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는 한편으로는 야간 근무를 더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적 자원 활용도를 개별적으로 잘 논의를 해서 실제 있어서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서로 공평하게 나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또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우리가 그런 이제 예를 들어서 보면 노무비 통제를 위해서 신규 종업원의 임금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했다. 그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서 보시면 자,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노무비 통제를 위해서 신규 종업원의 임금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라고 가정해보죠. 이런 결정은 모집을 어렵게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모집의 비용과 시간을 더 들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결정을 통해서 어느 누가 사실 이렇게 어떤 그 고통분담을 한다고 이렇게 올라오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신규 종업원의 자질이 지난해보다 떨어져서 새로운 훈련 개발 프로그램을 필요로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앞에서는 뭐 그런 것 같지만 뒤에서 계산을 해보면 어려움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이들 그 신규 종업원들이 이전에 채용된 종업원들보다 승진 가능성이 적어지는 거죠. 승진 정책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승진 정책을 변경할 필요성도 제기가 됩니다. 다시 요약하자면 한 인적 자원 활동에 있어서의 의사결정은 다른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승진 정책을 변경할 필요성도 제기될 수가 있고 한 인적 자원 활동에 있어서 의사결정은 다른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인적 자원 관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적 자원 활동은 지금까지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렇다면 인적 자원 관리는 어떠한 형태로 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인적 자원 관리, 이거를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적 자원 관리는 Human Resource Management라고 해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HR이라고 얘기해요. 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적 자원 확보나 개발, 활용, 보상, 유지, 통제하는 과정, 이것을 우리가 인적 자원 관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그 인적 관리의 중요성을 보면 기업의 인적 자원 관리는 기업 활동의 성과를 좌우하는 활동 경영은
물건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관리하는 것이죠. 뭐 이렇게 몇 번이고 다시 또 말씀드리고 얘기하고 하는 것들이 이 정도로 인적자원 관리의 중요성을 깨달으라고 하는 의미에서 더 꺼내보고 얘기를 해봅니다. 오늘날에는 자발성과 자율성의 원리에 따라서 기업과 개인의 욕구를 조화하는 방향으로 인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현대적 의미에 있어서 인적 자원 관리는 조직의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조직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조직의 발전과 함께 개인의 안정적 발전도 아울러 달성하도록 하는 것으로 조직에서는 사람을 다루는 철학과 그것을 실현하는 제도 및 기법의 체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적자원 관리의 중요성으로 보면 기업 활동의 성과를 좌우하는 활동 경영은 사람을 관리하는 그런 목적 달성뿐만 그러니까 사람을 관리하는 쪽에 목적 달성뿐만이 아니라 구성원과 사회 목적 달성에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인적 자원 관리의 성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살펴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사람을 관리하는 대상이다. 그죠? 인적 자원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아까 인사과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인사부, 인사팀. 뭐 요즘에는 부장이라는 말이 없어졌다 그러죠? 인사부, 어떤 부라기보다는 팀이라고 얘기를 해서 무슨 인사팀. 그죠? 그래서 여기에 수장을 인사팀 중에서 팀장이라고 이제 하는 직급이 이제 생겨서 부장이다, 뭐 과장이다 이런 옛날에 불렀던 호칭들은 서서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관리의 대상으로 해서 생산관리나 재무관리와 성격이 다르죠. 그래서 즉 인적자원 관리는 관리의 대상인 사람의 본성에 대한 인식의 정확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적자원 관리의 주체 역시 사람이죠. 관리의 주체인 경영자의 사고와 능력의 한계가 고려돼야 합니다. 혼자서 어떤 경영자라고 해서 경영자의 마인드 자체로 그것을 해나간다고 하는 것은 직원에 대한 인적자원 관리에 대해서는 너무 좀 일방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인적자원 관리의 주체와 객체가 모두 사람이죠. 지금 현재 우리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사람인데 사람의 영향을 미치는 사회 문화적 환경과 전통도 고려돼야 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인적자원 관리는 현상보다 이상을 지향합니다. 현재 나타나는 것보다 이상을 통해서 나타나게끔. 그 다음에 인적자원 관리의 개념은 어떤 것이냐? 인적자원 관리의 개념은 모든 조직은 기본적으로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죠.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그 활동의 주체가 되는 그런 사람이 꼭 필요하죠. 이처럼 경영활동의 필수적인 투입 요소 중 하나인 사람을 관리하는 인적자원 관리다. 이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회사의 각자의 부서별로 충분히 중요한 부서의 역할을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부서의 역할을 하기까지 회사의 사정과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인원을 보급하고 배치하고
다시 감소시키고 고용 창출을 통해서 회사의 모든 것을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떤 인적 자원의 경영 활동이다. 그래서 이처럼 경영 활동의 필수적인 그 투입이나 요소 중 하나인 사람을 관리하는 인적 자원 관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는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인적 자원의 경쟁력이 곧 뭐예요?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짓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인적 자원 관리는 경영 관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됩니다. 이와 더불어서 조직의 구성원이 수행하게 될 직무의 내용과 또 그 직무를 위해 필요한 사람의 능력에 대해 파악하고 또 설계하는 것도 중요한 연구 대상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적 자원 관리는 즉 직무라고 얘기하고 잡이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일과 노동, 어떤 우리가 육체적으로 움직여서 일이 진행되는 것에 대한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관리하는 분야이다. 그래서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한 분류로 인적 자원 관리에서 주요 연구 내용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직무에 관한 부분과 사람에 대한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직무에 관한 부분은 직무 분석, 직무 평가, 직무 설계에 대한 연구로 대별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구성원이 수행하게 될 직무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직무의 수행 과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또 이 직무가 수행되기 위해서 갖추어져야 할 환경적인 요건이나 직무를 위해 담당자가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격 등이 어떠한지 파악하는 연구를 직무 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직무를 분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 사람이 적지적소 그 현재 영업비에 맞게 일을 하고 있는지,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생산하는 부서에 정확하게 배치가 됐는지, 이런 연구를 직무 분석이라고 합니다. 직무가 조직에서 가지는 상대적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직무평가, 또 조직의 달성과 구성원의 민족도, 어떤 형상을 위해서 직무의 내용과 수행 방법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우리가 직무 설계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직무가 조직에서 가지는 상대적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우리가 직무평가라고 얘기합니다. 직무가 조직에서 가지는 상대적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 이거를 직무평가라고 하고요. 조직의 목표 달성과 구성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직무의 내용과 수행 방법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우리가 직무 설계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아주 단순하게 얘기했을 때 인사과라고 얘기하면 사람만 이렇게 배치를 하든지 이력서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확한 내용도 잘 모르면서 전공, 물론 이제 뭐 처음에는 그 일에 맞는 적성 검사를 하게 됩니다만은 거기에 모든 것이 이렇게 몰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이러한 직무 설계라든지 인적자원 관리에 대해서 공부나 학설이 나오지 않았다면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했었을 수도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무가 조직에서 가지는 상대적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 그 직무 평가, 이런 것들이 단순한 것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조직적으로 체계 있게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적 자원 관리의 목표로서는
그 인적자원관리의 목표는 인적자원관리의 과정에서 계획에 따른 의사결정 어떤 것에 따르는 것이고요. 지금 인적자원관리의 목표나 인적자원관리의 그러니까 목표는 인적자원관리의 과정에서 계획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기준이 되고요. 실행을 위한 방향이 되고 실시된 인적자원관리 활동의 효율성을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적자원관리 연구 대상인 직무와 또 노동은 각각 인적자원관리의 두 가지 큰 목표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은 직무를 통해 생산활동을 수행하고 이익을 얻기 때문에 직무에 대한 관리는 결국 생산성, 경제성과 같은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게 되면서 기업에게는 노동, 즉 구성원의 존재와 활동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동기를 관리를 하고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방향으로 관리가 이루어진다. 이는 사회적 효율성을 추구한다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그 생산성의 향상 및 조직의 성장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기 때문에 조직의 입장에서 본 인적자원관리의 목표가 될 것이고요. 후자는 조직을 통한 구성원의 만족도, 극대화를 추구하는 목표이므로 구성원의 입장에서 본 인적자원관리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목표에 따라 인적자원관리 방안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은 과연 쉬운 일일까요? 여기에 퀘션 마크를 한번 둬봤습니다. 이 두 가지 목표에 따라 인적자원관리 방안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은 과연 쉬운 일일까요? 이 두 목표는 서로 없어서는 안 될 그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구성원들의 노동이 기계적으로 투입돼서 사회적 효율성이 낮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적자원관리 방안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를 해야 되고요. 조직과 구성원 간의 이해와 협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직이 있고 개인이 있지만 이렇게 조직과 거기를 맡은 그 구성원들 이해와 협동이 필수적이고요. 그 다음에 조직의 경영활동 과정에 구성원이 참여해야 됩니다. 최종적으로 기업과 구성원들은 이 두 목표를 통합해서 성과를 나타내는 공동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목표에 따라서 인적자원관리 방안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은 아까 과연 쉬운 일일까요?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인적자원관리의 목표를 바탕으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인사정책들은 대부분 두 개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두 가지 목표가 조직의 입장과 구성원의 입장을 각각 이렇게 대변하기 때문에 서로 갈등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이 두 목표는 서로 없어서는 안 될 그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구성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조직의 입장에서는 결국 경제적 효율성이 낮아지게 되고 또 경제적 효율성을 위해서 비용을 줄이고 생산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그 노동이 기계적으로 또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구성원의 입장에서는 사회적 효율성이 낮아진다. 그래서 별도의 그런 관계가 성립되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근데 하지만 결국 이제 장기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여 최상의 균형을 맞춰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조직과 구성원 간의 이해와 협동이 필수적이죠. 이를 위해서 인적자원 관리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은 조직의 경영활동 과정에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들을 연구하고 있으며 구성원의 만족도 증대를 높은 생산성으로 이끄는 직무 설계와 경력 관리,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보상 관리, 이런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기업과 구성원들은 이 두 목표를 통합해서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